안녕하세요. 해커스에서 토플 라이팅을 가르치고 있는 송원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토플 라이팅 공부 전략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라이팅은 두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합형, 독립형. 통합 말 그대로 읽고 듣고 요약문을 작성하는 시험인데 20분 동안 작성하는 거고, 그리고 independent task라는 독립형은 말 그대로 독립된 문제가 나오고 여러분이 30분 동안 여러분의 의견을 쓰는 시험입니다. 자, 통합형이라고 하는 것은 읽고 듣고 요약문을 작성을 하는데 처음에 리딩 패시지가 화면에 3분 동안 떠 있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이 노트 테이킹이라는 걸 해야 하고, 듣는 동안은 리딩 패시지가 없어지고요. 렉처가 나옵니다. 그러면 또 필기를 하고 요약문을 20분 동안 작성하고 글자 수는 150자에서 225자가 좋습니다 라는 안내가 나옵니다. 자, 실제로 이 글자를 넘기면 감점이 되느냐? 감점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250자에서 300자 정도가 만점이 제일 많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글자 수가 넘었으므로 지우면서 시간 낭비는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통합형은 들어갈 정보가 충분히 들어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20분이라는 시간 안에 완성도 있게 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쓰다가 많은 것, 즉 쓰다가 정보가 누락되면 점수가 굉장히 많이 깎이므로 완성하는 연습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자, 통합형 채점 기준 구체적으로 볼게요. 내용이 정확해야 돼요. 내용이 정확하려면 여러분 중요한 게 뭔 것 같아요? 노트 테이킹을 잘해야죠. 읽고 들은 정보가 무엇인지 잘 적어놔야 합니다. 이거를 연결성 있게, 즉 나 외국에서 오래 살았어. 그래서 다 듣고 썼어. 근데 왜 점수가 limited fair, 즉 안 좋은 점수 나왔어? 왜냐하면 그거를 연결성 있게 쓰는 게 아니라 받아 쓰듯이. 즉 무슨 말이냐면 15세기, 13세기야 뭐 이런 건 숫자만 쓰고 그게 짓는 의미를 쓰지 않게 되면 고득점이 힘듭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사실 그래서 연결성 있게 쓰기 위해서는 이따가도 간단하게 보겠지만 어떤 템플릿이나 필수 표현 같은 걸 의도적으로 좀 쓰는 연습을 하면 연결성이 좋아지고요. 명확성이라고 하는 거는 아는 표현 문법을 이용해서 자신 있게 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통합형에서는 어렵게 그리고 복잡하게 쓰면 오히려 역효과 나요. 보시면 문체의 다양성 이런 게 채점 기준에 없기 때문에 짧게 쓰는 게 고득점의 비결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 노트 테이킹 잘하는 방법, 그냥 무작정 열심히 연습하면 된다. 그렇기보다 리딩에서 명사들 필기하고 의견이 나오면 리스닝에서 아니라고 예측하는, 즉 예측하면서 들으라고 좀 들어보셨을 텐데, 만약에 리딩에서 환경이 좋아 그러면 리스닝에서는 아니라고 하겠군, 이렇게 미리 준비하면서 그 디테일을 필기할 준비를 하는 게 좋겠고, 연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써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다 이렇게만 쓰지 말고, 그래서 so what, 이게 이거를 이야기하고 이게 원인이고, 그리고 이건 리딩에 뭐를 반박하고, 그래서 리딩에 뭐를 반박하고 해당하는 게 소위 템플릿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 외워놓고, 그 다음에 필수 표현들 외워놓고, 그래서 후다다닥, 즉 정보가 필기되어 있는 거를 문장으로 빨리빨리 쓰기 위해서는 템플릿, 필수 표현 외워놓고, 그리고 그거를 실수하지 않고 쓰기 위해서 타이핑을 치면서 연습을 해야겠죠. 많이 안 써보신 분들은 아는 거 꽤 많이 틀려요. 그래서 쓰면서 실수를 좀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예를 들어서 뭐 예측하면서 듣는 힘은 사실 유형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통합형에서 해결형이 나왔어. 해결책 1, 해결책 2, 해결책 3, 무조건 통합형은 3가지 포인트가 나와. 리스닝에서는 반박을 할 때 그게 효과가 없어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효과가 없어, 효과는 있지만 부작용이 있어, 혹은 뭐라는 이유로 실행이 어려워, 다양하게 반박할 수 있다를 생각을 하고 들으면 내가 정확하게 이해는 못했는데 뭐 it takes long 뭐 이런 게 나왔으면 혹시 이거는 시행의 어려움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 해서 그 방향으로 여러분이 영작을 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형 파악, 이게 예측의 힘이기도 하다라는 거 조금 여러분한테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렸고요. 통합형 고득점을 받으려면 사실 물론 노트 테이킹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하고 리스닝 실력을 배양하는 게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단기간 안에 점수를 따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리스닝을 늘릴 수 없으므로 내가 듣는 이 실력 안에 점수를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해 못해도 필기하라는 거예요. 필기를 해놔야 그거를 요약문에 담아서
어떻게든 부분 점수라도 얻을 수 있다. 요걸 좀 생각을 하시고 왜? 라는 생각이 들을 텐데 채점을 할 때 중요한 정보가 빠지면 감점이 되고요. 그리고 그 정보가 틀려도 감점이에요. 그래서 그 필기한 내용을 심하게 거짓말하거나 내용을 더 추가하면 안 되고 리딩 좀 쓰고 리스닝하고 적당히 반박되게 여러분이 요약문을 작성하는 게 필요해요. 예를 들면 리딩에서 A가 좋아 라고 얘기했고 그 이유는 A가 환경이 좋다라는 게 리딩 필기로 되어 있어요. 근데 리스닝은 후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harmful gases만 들렸어요. 그래서 필기는 했는데 내가 이해를 못했으니 안 적어야지 라고 하지 말고 일단 리딩과 리스닝이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니까 A가 리스닝에서는 안 좋대. 환경에 안 좋대. 그리고 그 이유는 harmful gases 때문이래. 정확하게 다 못 적더라도 요 정도 적으면 꽤 많은 점수를 얻을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뭔가 새로운 정보 무조건 필기하고 그거를 요약문에 담아내는 훈련을 하자라는 거 조금 여러분한테 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독립형 넘어갑니다. 자, 독립형 학생들이 꽤 어려워하죠. 통합형은 좀 탓할 게 있죠. 내가 아직 듣기가 약하구나. 하지만 독립형은 여러분이 써야 하는 내용이 풍부해야 해요. 독립적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강하게 진술해야지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영역이죠. 30분 동안 그 다음에 글자 수도 훨씬 더 많습니다. 300단어 이상 작성해야 하고요. 그리고 서론, 본론, 결론 이러한 구조도 정확하게 잘 잡혀서 글을 써야 합니다. 구체적인 채점 기준, 주제를 잘 다룰 수 있어야 해요. 요새 오프 토픽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주제와 관련성이 떨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면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 보고 문제에서 요하는 조건들 그리고 물어보는 정확한 포인트가 뭔지 조금 문제를 분석할 필요가 있고요. 명료하게 작성하기 위해서는 물론 문법에 맞게 작성하는 것도 있지만 조금 저는 친절하게 설명하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국말 자체가 조금 추상적인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광고가 회사의 성공에 도움이 돼 회사가 광고에 투자를 하면 성공할 수 있어 뭐 이런 주제가 나오면 광고는 좀 좋은 정보 제공해.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좀 고정된 아이디어를 제공해. 이런 식으로 한국 분들은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거기다가 advertising provides good information 이렇게 써버리면 그 good information은 high quality information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쓰려는 의도는 듣기 좋은 정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고정된 아이디어, 픽스드 아이디어 이렇게 적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죠. 이런 게 다 명료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를 설명할 때 어떤 식으로 뭐 매력적인 부분만 집중하고 그 다음에 물건 파는데 방해되는 거는 정보를 주지 않는다. 이런 명료하게 설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표현들을 사실 많이 외우면 글이 굉장히 좋아지겠죠. 일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본론 하나가 하나의 의견을 향해 모아져야 하고요. 안 좋은 글의 특징은 뭐냐면 처음에 설명한 거, 그 다음에 example, 이게 어울리지 않게 작성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일관성, 즉 하나의 의견으로 본론이 모아져야 한다는 거 조금 중요하고요. 유창하고 다양한 형태의 문장 구사. 이건 여러분이 특히 유학생들이 좀 조심할 게 이제 나는 글을 쓰고 내용을 잘 써 라는 생각으로 주제를 잘 다뤘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페어지? 라고 할 때 조금 이 부분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너무 구어식으로만 쓰면 점수가 좀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관계대명사, 분사구문, 그 다음에 다양한 수거들을 좀 쓸 필요가 있다. 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제를 잘 다루는 훈련은 당연히 브레인스토밍을 하는데 브레인스토밍 할 때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적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물어보는 조건들, 긴밀함, 그리고 내가 싸워야 하는 차별적 이유를 들어야 되는 선택지, 그리고 내가 구체화하는 부분들이 뭔지 정확하게 좀 구별을 하면서 생각해내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이디어가 좀 많이 안 떠오르는 경우는 사실 많이 봐야 사실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는 표현들을 좀 외우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명료하다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현을 외울 뿐만 아니라 내가 조금 모호하게 쓴 것 같으면 such as, by, because 같은 걸 좀 더 친절하게 설명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관성. 본론 하나에 모아지는지 아웃라인을 통해서 항상 확인을 하시고 다양한 동사, 그 다음에 수거 이런 것들 암기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사실 템플릿을 통해서 보통 연습을 하죠. 그래서 템플릿을 통해서 어떠한 템플릿을 선택하면 좋은지 브레인스토밍을 살려서 템플릿 선택하는 거, 그리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쓰는지 표현들 이런 것들을 사실 템플릿 통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분이
많은 표현들을 익히고 문장을 연습해 놓는 게 중요하겠다 정도 설명드리겠고요. 예를 들면 문제가 요새는 굉장히 길게 나오거나 아니면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그 구체화된 설정 부분들을 조건 부분들을 좀 따지셔야 해요. 그래서 나는 이 연령대에 대한 에세이를 써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연령이 아닌 일반 사람에 해당하는 피입불로 쓰면 점수를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러한 주제의 가장 흔한 오프 토픽은 어떻게 쓰면 오프냐면 운동을 했더니 건강해졌습니다. 운동을 해야 하는 필요성으로 쓰는 게 가장 흔한 오프 토픽이에요. 여기서 물어보는 게 운동할래 말래 물어보는 게 아니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는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고, 내가 싸워야 하는 차별화, 즉 선택, 나한테 물어본 선택은 혼자 할래, 그룹으로 할래죠. 그러면 여러분이 혼자 할래 라고 했으면 그룹으로 하는 것보다 왜 혼자 하는 게 좋은지 차별적 이유를 대어야 하고, 그룹으로 하는 게 좋다라고 하면 혼자 하는 것보다 왜 그룹이 좋은지 차별적인 이유를 대야지, 보편적인 이유로만, 즉 운동하면 좋아 라는 에세이만 쓰게 되면 고득점은 힘들겠다. 소위 오프 토픽이 될 수 있다 라는 거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운동이라고 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운동이 아니라 뭐 축구, 야구 이런 식으로 좀 더 그 주제어를 좁히는 작업이 들어가야 글을 잘 디벨롭했다, 두갈식으로 잘 쓰고 있다 라는 인상을 줘서 고득점이 가능하다. 그래서 브레인스토밍 할 때 이렇게 저는 소위 긴밀 차별 구체화를 반드시 생각하세요. 그래야지 실수하지 않습니다 라고 강의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독립형 고득점 비법 말씀드리면, 주제를 일단 잘 다루는 연습 중요하겠죠. 주제를 잘 다루는 연습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긴차구, 그 조건, 내가 싸워야 되는 부분, 좁혀야 할 부분, 이러한 것들을 훈련을 통해서 연습을 하고, 그리고 어떠한 내용을 쓸지 그 내용 부분은 사실 템플릿을 통해서 많이 얻어갈 수가 있어요. 단 조심할 거는 주제와 상관없이 그냥 템플릿을 막 적는다고 해서 점수가 잘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템플릿을 포기할 수도 없고, 가장 쉽게 빠르게 점수를 얻는 방법은 템플릿을 이용을 해서 자기 글을 쓸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겁니다. 즉 적용해서 쓰는 연습 여러분이 하시면 여러분이 짧은 기간 안에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 점수 쉽게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